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를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오늘 이 내용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제 소개를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과 함께 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제 자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2층 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큰 집이었는데요. 1층에는 방이 7개가 있었고요. 화장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2층에도요. 방이 7개가 있었고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정말 큰 대저택이었습니다. 놀라시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까 다들 이 정도는 사시나 봐요. 네, 좋습니다. 사실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공간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로 보육원입니다. 저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해서요,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육원에 산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입학식에 함께 손을 잡고 온 분을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제 친구들은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제가 하교할 때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찾아오는데요, 방과 후에 친구들의 엄마는 교문 앞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매일 혼자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6년 내내 부모님을 기다려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이런 일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65일을 12번이나 거쳐도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다렸던 부모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보육원 시절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육원을 퇴소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을 저희는 매일매일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형은 교도소에 들어갔대. 또 어떤 형은 경찰서에 또 잡혀갔대. 어떤 누나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은 제가 퇴소하는 날이 기다려질까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지겠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내다가 저도 드디어 보육원을 퇴소합니다.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저 또한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6개월간 노숙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사람들이 먹다 버린 그 음식들을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자립 또한 굉장히 힘겹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립준비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모에게서 보육원으로 한번 버려졌고 보육원에서 세상으로 다시 한번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을 저희들은 경험하는데요, 최근에 광주에서 2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삶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가 잠시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저에게는 이러한 소식이 특별한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 삶을 포기하기를 시도하고 포기했다라는 소식을요,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18살은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보육원을 퇴소했을 때보다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런 정서적인 외로움이나 아픔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계와 지지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은요,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씩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립준비 청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바로 자립 전담 요원인데요. 이분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범죄나 사기 사건, 또 최악의 상황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요, 자립준비 청년 4명 중 1명이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는 3명의 연락이 되는 자립준비 청년들 또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은 1명의 자립준비 청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존재도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식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무를 깊이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홀로 자라가는 나무를 보면서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손대지 않더라도 너무 스스로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무를 더 깊이 관찰해 보니까요, 나무는 절대 홀로 자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무는요, 땅에 기대어서 살고요, 바람에 기대어서 살고요, 태양과 물에 기대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세상에 어떤 존재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에게 땅과 바람과 물과 태양이 필요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저는 보육원에서 17년 동안 생활했고요, 보육원을 퇴소하고 지금까지 18년간 저와 같은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바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을 교육하고 후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7년 동안 하면서 후원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당시에 200개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을 인터뷰했었는데요,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를 그때 발견했습니다.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자립입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후원이 아니라 일자리가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 수 없었고, 많은 사업가들을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아이들의 일자리를 연계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요, 100개가 넘게 만들어졌고 드디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장 오래 근무했던 친구가 3개월이었습니다. 보통 1, 2주 만에 모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겠죠. 다시 회사의 대표님과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정도 있었고 아이들의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는데요, 회사의 대표님과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회사에서는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반대로 일을 배우다 보면 큰 소리가 나고 혼이 날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가장 연약한 시기에 보육원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놀림과 편견과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오니 바로 그런 자격지심과 피해의식들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식물을 키워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신 있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들은요, 아마 식물을 죽여본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식물은 관심과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이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에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나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이렇게 식물과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먼저 회복하고 이 일들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 저희 식물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모 화장품 회사의 모든 공간을요, 저희 브레스키퍼 동료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 또한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겠죠. 저희는 이렇게 일자리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 서비스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잘 안착할 수 있는 지원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가족이 없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너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너의 삶을 기대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라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이런 관계와 지지를 경험한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 사회에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꽂힌 단어가 있는데요. 방금 지나간 당장이라는 단어와 결국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당장 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변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들을요,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주는 1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당장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인 거죠.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 들어오면요, 자립준비 청년이라면 1년간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혹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써도 무조건 기다려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후배들이 저희들도 들어오잖아요. 후배들이 들어오면 후배들이 폭력을 쓰거나 욕설을 하거나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면 아마 예전 같으면 이 형들이 잡았을 거예요. 이 친구를, 이 아이를. 그런데 자신도 이해받고 용서받고 기다림받은 그 시간을 통해서 후배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기다려주고 받아주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이런 관계와 지지가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사실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 누구보다 부모가 많았더라고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에는 선생님과 원장님이 저에게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셨고요. 제가 자립을 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지지가 어쩌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가족 제도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입양이나 가정위탁은 그 가정에서 함께 살아야 되지만 이 사회적 가족은 한 자립준비 청년과 건강한 한 가정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진 가정에서 이 자립준비 청년의 삶을 기대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자립준비 청년이 궁금한 게 있거나 또 조언을 얻을 때가 있으면 그 가정을 찾아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자립준비 청년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비영리 단체에 있으면서 7년 동안 한 아이와 한 가정을 연결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면 이 관계가 끊겨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관계가 퇴소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아마 자립준비 청년의 많은 문제들이 예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고 돕다 보니 1년에 한두 명 고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생각한 게 바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지 더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 2개의 법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5개의 법안과 지원 제도를 바꾸는데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굉장히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의 변화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또 지지와 격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이요 언젠가는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힌트는 이 사진 안에 있는데요. 뭘까요? 맞습니다. 죽음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동일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듯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잘못된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요 먼저 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너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네가 살아온 그 삶은 네가 살아온 그 삶을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야. 너의 지나온 삶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모든 자립준비 청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들의 사진인데요. 굉장히 뻔뻔할 정도로 밝죠.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정말 많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동료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브라더스 키퍼에 들어와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모습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관계와 지지의 완성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혈연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관계를 맺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입니다. 감사합니다.